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운영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에 의해 사무실을 침탈당한 민주노총이 경찰만이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허락한 윗선까지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했습니다.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막다 체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 사면에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관련자 등 국책사업 지역 주민들이 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대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 예산을 쥐어짜고 이른바 입법 목리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야당이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국민적 주문이라며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생법안조차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의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벼랑 끝에 선 빚더미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철도 개혁에 지지부진하는 동안에 코레일의 부채는 17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이자만 13억이요. 국민 1인당 부담액이 35만 원입니다. 매년 연평균 영업적자가 5,700억이요. 그런 사이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5%였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 반드시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녹음기처럼 민영화를 안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며 이제는 법적인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로서 정부의 민영화 반대 의지를 확실히 규정해 양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한미 FTA 조항 위배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미 2012년 1월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철도 운영권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 결정 사항으로 한미 FTA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을 합리화시키고 코레일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는 등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운영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을 보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못 낼 경우 자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개별 정관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정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다른 공공부문에서 매수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만큼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특히 철도는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절대 운영돼서는 안 되는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국민연금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에 의해 사무실을 침탈당한 민주노총이 경찰만이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허락한 윗선까지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공언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나와 이성한 경찰청장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말한 만큼 청와대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는 오늘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정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보고 대상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포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 사태에 대해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희 대변인의 말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민주노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타협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원칙과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 지금 무슨 짐은 곧 법이고 국가이다 하는 왕정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죠.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걸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정통성에 대한 정권의 정통성 근거 자체가 의심받다 보니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같고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막다 체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김 위원장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함께 검거됐던 137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건물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파편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6일째 접어든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 근거를 잃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 사면에 제주 강정마을 사태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관련자 등 국책사업 지역 주민들이 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정원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늘 다시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 폐지와 국회 예산 통제 강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병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단위의 회담을 통한 정책 결단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다시 사자회담으로 가자는 건 기존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변호인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파죽지세로 진격 중입니다.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어제 27만 5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수가 202만 7,485명을 기록하면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100만 명을 넘기는 관객 수를 기록한 만큼 빠르면 성탄절인 내일 3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탄 전야인 오늘 밤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가 열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밤 12시 염수종 대주교의 집전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열립니다. 앞서 염수정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웃 사랑이라는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도 오늘 밤 성탄절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한미일 간 협력이 기묘해지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과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남수단 내전과 관련해 현지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 부대는 미군에 이어 현지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실탄 10,000발을 긴급 지원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과장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에서 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전주 대구 7도 등으로 예년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주 후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0.6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